국세청에서 생각하는 1년 동안의 적정 임대료가 얼마냐? 토지 가액의 2%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절세하는 방법,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증여하는 겁니다. 토지는 그대로 부모님 소유로 갖고 있고 건물만 자녀한테 증여하면서 임대인을 자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기로 하는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이 크면 절세 효과도 크고 또 임대소득으로 받는 돈에서 자녀는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제 건물만 가져갔는데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토지 위에 있으니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건물이 있는 그 밑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가 국세청에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이제 증여가 되는 거거든요.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1년 동안의 적정 임대료가 얼마냐? 토지 가액의 2%입니다. 10억 원 정도 토지 가액이 되면 2%는 2천만 원이잖아요. 5년 동안에 걸쳐서 1억이 넘는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건물이 위치해 있는 그 밑에 토지가 10억 원 이상이다. 이러면은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증여세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은 토지, 그다음에 자녀가 건물을 갖고 있을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을 출자를 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도 해결이 되고 혼자 임대 사업을 할 때보다도 소득세 자체도 절약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증여에도 기간하고 시기라는 게 중요한데요. 부동산 증여에서 이제 2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년이 왜 있냐 하면 부동산을 이제 부모님이 취득을 했어요. 2년 이내에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취득가액 자체가 증여가가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증여를 해야 절세가 되는 건데 취득가액으로 증여를 할 때는 절세가 안 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증여를 하셔야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년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이제 부모, 자녀 사이에 매매를 할 때 바로 매매하면 증여로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친척을 끼워서 우회 양도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친척한테 매매하고 그 다음에 친척이 다시 자녀한테 매매해서 정상적인 매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3년 이내에 그런 우회 양도가 있으면 다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우회 양도를 하시려면 3년이 경과한 뒤에 하셔야 된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증여 추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재산 취득을 하는데 세금을 납부했다.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사이라도 증여 추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2월 과세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이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은 가액이 있으니까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를 받을 때 가액이라는 게 있고 증여한 분이 처음에 그 부동산을 살 때 가격이 있으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10년 이내에 팔면 증여가액을 인정 안 하겠다. 4억짜리 부동산을 7억에 증여를 했을 때 나중에 그게 10억이 됐다. 양도 차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10년 이내라면 10억에서 7억을 빼는 게 아니라 4억을 빼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는 증여가액을 매매가로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5년에서 10년도 늘어났다.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관련 세무조사가 보통 이제 10년 그 안에 계좌나 세금을 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확인을 하는데 부모님이 임대사업자였다면 10년 이내에 뭐 임대소득을 세금을 안 내신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시일,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원래 시가가 원칙입니다. 대단히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지는 공시지가, 시가의 한 50%에서 70%,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건물은 기준 시가, 시가의 60%에서 8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 고시하는 게 매년 4월 말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 건물에 관한 기준 시가는 매년 12월 말입니다. 그때 가격이 매년 오른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하실 때는 고시되는 시기보다 빨리 증여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사신탁을 활용해서 증여세를 걱정 없이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